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부익남 정태익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종합 1위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의 길을 걷게 되시기까지 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그 의미 있는 사건 순서대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0대 초반에 기업 입사한 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27에 입사를 했어요. 27에 입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7년간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제 뭐 삼성물산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1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회사를 이제 운이 좋게 잘 들어갔죠. 근데 이제 제가 토목직,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 아닌 토목은 이제 터널, 항구, 뭐 공항, 뭐 도로, 지하철 이런 거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 토목직으로 제가 현장 발령을 받아서 7년간 살았었는데 그 회사를 들어갈 때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전략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뭐 거창한 얘기지만 저는 20대 초반부터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제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그리고 수익률을 최대한 많이 높인다.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는 투자금 많이 모아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불어나는 곳에 계속 집어넣으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2살, 21살에 그때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미 대학교도 정해졌고 학과도 정해졌단 말이죠. 거기다가 제가 이제 1, 2학년 때 좀 놀아가지고 학점도 안 좋았어. 그래서 여기서 편입 이런 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제가 있던 학과에서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직업으로 가는 거는 뭘까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공사 건설 현장직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20대들 치고는 많은 연봉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나 뭐 그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 반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좀 적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금을 키워서 수익률이 높은 데다가 그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 시간도 또 수익률이 높거나 투자금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정된 삶보다는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도 하게 되면서 공무원 분들, 공기업 다니는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러면은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편하고 다 좋은데 돈이 너무 적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생활비라는 것 자체가 그 연봉이 뭐 3천이나 연봉이 뭐 8천이나 해서 그 최저 생활비라고 할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살려면 집과 뭐 먹을 것과 옷을 사야 되니까 그 기본 생활비는 정해져 있는데 연봉이 낮다 보면 상대적으로 생활비의 그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축할 수 있는 양이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었다. 그래서 연봉을 많이 주는 대로 간다. 그래서 제가 2030 세대 분들한테 아마 이 영상 보는 분들도 20대들도 많으실 텐데 그 안정된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것도 좋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너는 운 좋게 투자를 해서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게 될 때까지 투입하는 시간. 뭐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준비를 뭐 3년, 4년 하는 것도 그것도 내 시간을 계속 그 어떤 그 버는 거, 투자금을 모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소비를 하면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쨌든 내 인생의 시간을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쌓일 수 있는 곳에다가 계속 넣고 그리고 그 돈을 잘 모아가지고 불어나는 곳, 그 투자처에다가 계속 집어넣어라. 그게 나의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20살, 21살에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뭐 생각이 없었다가 그때 이제 알바를 처음 하면서 알바하면서 제가 그때 시급을 3,500원인가 받았었는데 그때 편의점이 1,900원 줄 때였으니까 꽤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해도 5시간 일하면 뭐 15,000원, 16,000원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짜장면이 한 3,000원, 4,000원 정도 했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되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일하던 데가 이제 그 강남 삼성동에 이제 테헤란로 인근에 있는 건물에 있는 당구장에서 일했는데 그 당구장 주인분이 건물주여가지고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좀 직접적으로 본 것 같아요. 뭔가 아, 나는 되게 그 힘들게 3,500원 벌고 있는데 아, 이 당구장 주인분은 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좀 술 좋아하시고 근데 뭔가 좀 잘 안 챙기시는데 그 당구장은 그냥 뭐 이렇게 취미 삼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시는 게 부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좌절감도 느끼고 막 그랬었어요. 아, 나는 저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운 좋게도 그때 21살 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한 100만 원 정도 주시면서 주식을 해보라고 해서 주식을 했다가 그때 저는 다행히도 좀 초반에 운이 좋아서 벌었어요. 처음에 벌면서 이제 느낌이 확 온 거죠. 아, 주식을 하면 100만 원으로 막 12만 원도 벌었으니까 그때 상한가 12%였거든요. 코스닥이. 그래서 하루 만에 막 12만 원 버니까 야, 이거 시급 3천 원으로는 평생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하루 만에 12%를 벌어? 야, 그러면 이거 건물주도 꿈은 아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막 망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야, 이제 나는 이제 주식으로 내 인생 바꾼다 생각하고 막 주식을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어떻게든 주식을 막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워낙 절대적인 금액이 작았었으니까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뭐 이렇게 막 했었는데 나름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도 한 7년 정도 하니까 그래도 좀 길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는 안 보고 잘 불리긴 했지만 제가 이제 시공사 들어가면서 뭔가 그 부동산 관련된 이제 정보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아, 부동산 쪽을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2010년 말부터는 부동산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가 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딱 지금 일하고 있는 거에서 집중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파서 계속 가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어떻게든 늘리겠다라는 거랑 수익률을 어떻게든 높이겠다. 이걸로 계속 모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투자도 하지만 더 좋은 수익률 나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할 수가 있는 게 수익률이라는 게 높으면 결국에 돈이 많이 커지는 거잖아요. 돈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익률이 높은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주식이 수익률이 훨씬 높지 않냐. 뭐 1년에 2배도 벌고 하는데 왜 부동산을 하냐. 근데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죠. 주식 7년 하면서 플러스도 많았는데 마이너스 나는 연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 땐 많이 버는데 또 잃을 땐 또 한 번에 또 잃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평균 수익률이랄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멘탈이 흔들리는 게 저도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4년, 5년간 뭔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던 이 자금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40%가 난다? 이거 참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때요? 이렇게 겪어보시니까 힘들죠, 그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하면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만 좀 마음 편하게 자고 월요일 되면은 막 아침부터 이거 켜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막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오니까 부동산은 큰 플러스하고 작은 플러스가 있더라. 거의 마이너스가 잘 안 나는 거야, 이쪽은. 이거가 좋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왔더니 그다음부터는 좀 두 발 뻗고 잔 적도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네. 거의 90%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요? 뭐 많이 할 땐 95%도 했었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강 과장님의 어찌 보면 선배일 수도 있죠. 저도 진짜 저축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시공사를 다녔기 때문에 시공사는 다 시골에 어떤 뭐 지방 현장에 숙소를 막 짓거나 만들어서 저희가 그냥 거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도 주고 아침, 점심, 저녁 주고 뭐 술도 사주고 뭐 옷도 주기 때문에 쓸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그 당시에 분명히 스트레스이긴 했지만 그 당시 기준입니다. 반대로 전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투자금을 늘릴 수 있으니까. 진짜로. 왜냐면은
전 연봉이 그래도 좀 많이 주는 그룹사였긴 했지만 건설사가 고생을 해서 연봉을 많이 주는데 이 연봉 받은 거를 최대한 남긴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상한가? 내가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어떻게든 안 쓰고 그래서 일부러 95%도 해봤어요. 일부러. 90%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근데 95%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드니까. 네. 근데 그렇게 남기니까 네. 저는 되게 뿌듯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확인하려면 12월 31일에 통장 잔고가 얼마나 늘어난지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연봉은 네. 세전 연봉 있죠. 계약 연봉은 아무 의미가 없고 네. 이 12월 31일에 남은 돈이 내 연봉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써요. 근데 많이 버는 장점을 많이 써버리면서 다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연봉이 낮은 사람들보다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치를 어찌 보면 나의 어떤 소비로 써버리니까 다시 연봉이 낮은 분들처럼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금을 키우거나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분들이 투자금을 못 키우니까 오히려 속도를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차를 사거나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도 있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내 속도를 까먹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90% 저축하는 거는 거의 브레이크 안 밟은 거죠. 그냥 연봉 받은 거 거의 다 저축했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빨리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 힘든 시기를 견뎠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90% 저축하려면 연애 같은 건 못 하는 건가요? 할 수 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제가 90%를 저축했지만 10%는 썼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연봉이 그래도 좀 높은 데였고 그 지방의 시골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들도 나와서 제 10%가 남들한테는 뭐 15%에서 20%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도 사실 뭐 자주 만나면 돈을 많이 쓰는데 제가 또 2주에 한 번 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또 바빠요. 또 그래서 와가지고 만나고 또 바로 또 가야 되고 막 이러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 쉬었어요. 1년에 거의 300일 이상 일했기 때문에 와. 명절 때 말고는 거의 못 쉬었거든요. 많이 못 쉬니까 그것도 오히려 좋다. 아니 왜냐면 오히려 좋은 게 일을 하면 또 그만큼 또 수당을 또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모으고 또 만나서 또 비싼 거 안 먹고 또 조금만 쓰는 거죠. 그냥 자주 못 만나니까 만나서 남들만큼 써도 결국에는 횟수가 적으니까 돈을 많이 안 쓰는 뭐 그런 케이스였죠. 그렇군요. 근데 그때가 그러면 하루 4시간 주무시면서 공부 병행하신 때예요? 네, 와. 그때 뭐 워낙 일도 많고 바쁜 곳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그 돈을 공짜로 주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주면 일도 많이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연봉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만큼 일을 훨씬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시간은 만드는 거지. 시간은 그냥 남는 게 아니다.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 네. 결국에 자는 시간을 줄이든지 일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초기에는 내가 특히 투자금을 늘려야 되는 시기에는 일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일은 하라는 대로는 하고 잠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잠을 이제 극단적으로 줄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11시나 12시에 퇴근하면 또 퇴근할 때 커피 마시면서 퇴근해서 한두 시까지 공부하고 다시 또 6시에 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막 이런 삶을 막 살았어요. 한 5, 6년 이상 살았었죠. 그래서 거의 고3 때보다 더 한 거 아니에요? 고3 때가 훨씬 쉬웠죠, 저한테는. 고3이 훨씬 쉬웠죠. 고3은 좀 널널하게 한솥 도시락도 먹어가면서 좀 이렇게 즐겁게 살았었는데, 대학 때도 좀 널널하게 했었는데, 회사 다닐 때는 지금 생각해도 가끔씩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때 공부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요즘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그때는 유튜브는 당연히 없었고요. 2010년 정도니까 유튜브도 없지, 뭐 그땐 카페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 뭐 다음 카페 정도랑 블로그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책 정도랑 네이버도 뭐 거의 뭐 없었기 때문에 그 지도를 진짜 사가지고 지도를 뒤에 붙여놓고 그 뭐 뉴스 같은 걸 찾아서 어떤 뭐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펜으로 그려가지고 뭐 몇 년도 써놓고 막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뭐 지도를 사서 옆에 붙여놓고 해라 좋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조금 어플도 많고 해서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공부, 특히 부동산 공부라는 거는 이 정규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A부터 Z까지 뭐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는 게 사실은 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막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게 파고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꼬리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 동네 개발 호재 뭐 이렇게 치는 거예요. 뭐 무슨 동 개발 호재 뭐 이렇게 치면 뭐 워낙 요즘에 인터넷들 많이 하시니까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에다가 다 무슨 동 호재라고 막 적어 놓은 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글들 한 10개만 봐도 아, 예를 들어 무슨 동에는 1번 무슨 호재가 있고 2번 무슨 뭐 개발 호재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는 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파고드는 거죠. 이걸 키워드로 또 한 번 검색해 보면 그거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우리 동네에서 시작한 게 어느 순간 뭐 서울, 막 수도권, 뭐 전국의 이 호재들을 막 정리하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동산 투자 공부법이라는 거는 이 파고들기라는 마인드랑 그만큼의 시간 투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못한다라는 거는 파고들 의지가 없는 거랑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어떤 귀찮음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마음을 먹고 남는 시간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좀 그만 보고 좀 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공부해 오신 내공을 네, 이제 네. 책으로 2권으로 나왔잖아요. 아, 네네. 그 책 보면서 열심히 정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책도 제가 그동안 생각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꼭 제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책을 많이 써요. 그러면 그런 책들도 봐서 손해 볼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도 많이 보시고 그 책에서도 나온 내용들도 잘 정리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파고들기도 계속 쓰시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호재도 계속 정리해 가면서 기회를 봐야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 사실 그 실력이 생기는 거지. 네, 관심 없으면 사실 실력도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관심 중요한 것 같아요. 네.